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을 30일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 공포가 또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1,32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센서스 안내 편지를 받은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30일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찰래 기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럽인들의 입국을 제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30일간 중단한다며 13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으로 운송되는 상품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감염 사례가 우리 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미국 국민의 건강 안전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대해 취한 전면 입국 제한은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CNN은 한 세대 동안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이만큼 심각한 발표를 들은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선 여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한국과 중국에 취한 여행 경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지역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위해 의회에 500억 달러 증액을 요청하고 피해 국민들을 위한 긴급 구제책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유럽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 경고로 격상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유럽 여행은 피하라고 당부하고 유럽을 여행한 미국인을 대상으로는 귀국 후 14일간 자체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1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유럽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경고로 올리며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 26개 나라와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을 대상으로 나열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빠졌습니다. CDC 여행경보는 일반적인 사전주의를 하라는 1단계 주의와 강화된 사전주의를 하라는 2단계 경계,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피하라는 3단계 경고로 나뉩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CDC 여행 경보가 격상되면서 국무부도 유럽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 강화된 사전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뉩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을 여행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귀국 후 14일간 자체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귀국하는 미국인은 미국 내 13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검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각국 정부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3배 늘었고 영향을 받은 국가의 수도 3배가 됐다며 114개 국가에서 11만 8천 건이 넘는 사례가 나왔고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우리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팬데믹은 가볍게 또는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면서 잘못 쓰이면 불합리한 두려움 또는 싸움이 끝났다는 부당한 인정을 야기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모든 나라의 긴급 대응책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라고 촉구한 것을 상기시키겠다면서 국민들과 위험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 소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팬데믹 공포가 또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찰래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했지만 각국 중앙정부의 대책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응 조치들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전 9시 30분에 6%대 폭락세로 개장한 뒤 5분 만에 7%대로 낙폭했습니다. 이로써 192.33포인트 하락한 2549.05에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거래는 9시 50분에 재개됐지만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260.74포인트 하락한 2480.64로 마감됐습니다. 초대형 블루칩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가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나란히 9%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2352.60포인트 하락한 21,200.62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750.25포인트 내린 7,201.80에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됐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지만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가 경제적 우려를 더욱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1,32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하룻밤 사이 112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3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1,3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323명, 사망자는 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 3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캘리포니아주에서 5명, 플로리다에서 2명, 뉴저지 1명, 사우스다코타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는데 6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 측은 이 환자가 최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 많은 지역을 여행했다고 밝히고 원래 LA에 거주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친구를 찾아왔다가 이 병으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하룻밤 사이 112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3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148명은 웨체스터 카운티, 95명은 뉴욕시티에서 나왔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도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확산 억제를 위해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오늘 6명의 새로운 추정 확진 환자가 보고되면서 환자는 총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속 크루즈선이 잇따라 코로나19에 노출된 프린세스 크루즈사가 2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척의 크루즈선 운항이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중단됩니다. 소속 크루즈선이 잇따라 코로나19에 노출된 프린세스 크루즈사가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18척의 크루즈선의 운항을 12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 소속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는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으로 나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6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프린세스 크루즈 소속의 그랜드 프린세스호도 하와이로 향하던 중 집단 감염이 확인돼 샌프란시스코로 급거 귀향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객 2명과 승무원 19명 등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미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라리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프린세스 크루즈의 모기업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16%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바이킹 크루즈도 오는 5월 1일까지 소속 크루즈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4월 30일까지 예약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나 향후 예약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도착하는 인구조사 참여 안내 편지에는 각 가구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를 통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센서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참여 안내 편지가 12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한다며 안내 편지를 받은 가구는 그 즉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미국 내 모든 가구에 도착하게 될 센서스국의 안내 서한에는 인구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동봉돼 있습니다. 12자리로 된 고유 번호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인구조사 설문 응답은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설문지는 매우 간단해 약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다며 미국 내 거주자는 모두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온라인과 전화로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게는 오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종이 설문지가 들어있는 편지를 발송합니다. 단 종이 설문지 문항은 한국어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센서스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참여해야 합니다. 설문지에는 시민권 등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이 없고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 처리돼 경찰이나 이민당국 등 어떠한 정부기관에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된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팽이버섯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전량 회수됐습니다. 한국농식품부는 팽이버섯을 수출한 4개 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SNBC는 캘리포니아의 선홍푸드라는 업체가 이노키 머쉬룸, 팽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먹고 미국에서 32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2016년 11월부터 17개 주에서 해당 버섯을 먹고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최소 30명에서 32명이 버섯을 먹고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저지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9일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리스테리아에 노출될 경우 열과 근육통이나 두통, 균형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노년층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임신부 6명도 팽이버섯 제품을 먹고 중독됐고 2명은 유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는 고위험군의 경우 한국산 팽이버섯의 섭취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한국농식품부는 팽이버섯을 미국으로 수출한 4개 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재배업체 17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리스테리아균은 섭씨 70도 이상에서 3분에서 10분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팽이버섯을 익혀서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가 비거주민 차량 통행 제한과 관련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레오니아주가 비거주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레오니아는 2년 전 레오니아 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온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 타운 도로를 통과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 교통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통근 시간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고속도로 정체를 피해 샛길처럼 이용하면서 주거지임에도 많은 교통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로 측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거주민과 이들을 방문하는 차량 외 진입 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단속한 뒤부터 교통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후 첫 재판에서는 법원이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이 잘못됐다며 철회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레오니아주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항소법원은 뉴저지주 교통국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 등을 하지 않고 레오니아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여성인데 지난 한 달간 여행을 많이 다녔고 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60대 여성으로 최근 한국에서 경유하는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he was not a resident here in LA County. She was visiting friends. She had extensive travel over the past month, including a long layover in South Korea. 이외에도 오늘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추가돼 지역 내 확진자 수가 총 2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해외여행 당시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3명은 모두 가족 간의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카운티 내 두 번째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휴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USD 교육위원회는 미팅을 갖고 현재 학교 내 학생이나 교직원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의 행정 권한이 확대돼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교육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업을 즉각 폐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워싱턴주에서는 시애틀 교육구와 레이크 워싱턴주 교육구 내의 모든 학교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휴교에 들어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필머핏 뉴저지 주지사가 10일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 조치의 일환으로 무보험자도 비용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공무원 보험 가입자는 물론 무보험자에게도 비용 없이 무상으로 검사를 제공하라는 지침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혈액검사 등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에만 해당하며 치료 비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뉴욕시 교육국이 12일부터 13일 예정된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학부모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10일 뉴욕시 교육국은 트위터를 통해 컨퍼런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각 학교 지시에 따라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당일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몰리는 일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인종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9일 저녁 맨하튼 미드타운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마스크는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아시안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여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고 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0일 뉴욕주에서 미성년자 트랜스젠더도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트랜스젠더도 부모의 서명을 받아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18세 이상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